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6반 선생님입니다. 오경영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국어 72쪽부터 87쪽까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저승에 있는 국가는 읽고 요약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은 걸 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주도로 시범도 보여주고 선생님이 설명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은 몇 발자국 물러나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확인하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자, 이야기를 그러면 한번 읽어봐야겠죠. 우주호텔이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읽어보라고 했어요. 이야기의 구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야기의 구조 4가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있었고요. 발단은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무엇이 나왔죠? 옛날에 어디에 누가 살았대. 맞아요. 배경 나왔고 인물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작 발단에는요. 그 다음 전개는 이야기의 진행.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뭐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등장인물의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꿈틀거림, 즉 갈등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절정에서는 이야기의 고조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그럼에 따라서 갈등도 커지겠죠. 갈등의 최고조.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인물의 깨달음. 등장인물이 어떤 교훈, 메시지를 깨닫죠. 그 다음 결말에서는 이야기의 시작이 있으면 우리 발단에서 이야기의 시작이 있으면 이야기의 끝이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갈등의 해결 또는 해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본 뒤에 필요 없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삭제했고 그리고 남은 부분끼리 이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이야기를 요약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우주호텔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야기의 구조, 어느 부분이 발단이고 어느 부분이 전개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최고조로 가서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이야기의 구조 생각하면서 우주호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시정지 누르고 읽어보세요. 네, 읽었나요? 선생님은 이 글 읽으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애틋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등이 구우셨었는데 살아계실 적에 하늘을 많이 못 보셨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애틋했고 한편으로는 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에 대해서 감탄했어. 왜냐하면 이 글과 이 서파가 너무 조화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파가 막 쨍한 빨간색, 노란색, 금색, 막 반짝이 이렇게 그려졌더라면 종이 할머니의 느낌, 우주호텔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거무튀튀하고 이렇게 스케치 이렇게 막 끄적끄적한 이런 느낌, 이런 서파의 느낌이 글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들은 사파 하나도 허투루 넣지 않는구나. 글의 분위기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런 그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한 번 교과서의 이런 퀄리티, 질에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읽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럼 84쪽으로 우리 활동을 바로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저승에 있는 곳간을 읽고 사실에 대한 질문, 추론하는 질문, 평가하는 질문을 만들어서 묻고 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에 대한 질문, 추론하는 질문, 그리고 내 생각
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친구의 생각까지 알고 싶은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묻고 답할 거예요. 이 글을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니까요. 한번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시정지 누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활동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 활동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은요.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은 본문에서 답을 밑줄 그으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은요. 본문에는 없지만 내가 앞뒤, 내용, 문맥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은, 타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보고 외계인이다 도망가자 라고 말했을 때 친구야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자신은 친구야 너는 미래에 어떤 우주 호텔에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친구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친구에게 궁금한 거를 친구의 생각, 가치관을 물어보면 됩니다. 친구야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글에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데 사실에 대한 질문은 본문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를 뭐라고 불렀나요?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죠? 그러면 우리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불렀죠? 종이 할머니.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이 할머니는 이야기의 후반부에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여러분들 답해 주시겠어요? 종이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이야기의 제목인 우주 호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마 이야기 후반부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우주 호텔 아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종이 할머니는 왜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결심했나요? 라고 했는데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볼까? 왜 할머니는 허리를 쉽게 구부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이것도 이야기의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벌써 찾았네 선생님은. 종이 할머니는 결심했어.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말이야.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저 우주 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네요. 종이 할머니는 왜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결심했나요? 다시는 우주 호텔을 볼 수 없을까봐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으로 가보면요. 선생님이 좀 팁을 주자면 여기 사실에 대한 질문에 왜를 붙이면 왜? 선생님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글씨가 좀 이렇습니다. 자, 왜를 붙이면 추론하는 질문이 됩니다.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왜 할머니를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면 추론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할머니는 왜 이 세상을 우주 호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할머니는 왜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나요? 즉, 다른 사람들은 왜 종이 할머니를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을까요? 추론할 수가 있겠죠? 추론을 해볼까? 생각해볼까? 왜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냐면 매일 종이만 이렇게 종이만 줍기 때문에 땅만 보고 종이만 줍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또 만들어 볼게요. 종이 할머니는 왜 이 세상을 우주 호텔이라고 생각했나요? 추론을 해볼까요? 왜? 맞아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이곳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이어지는 교과서 질문 볼게요. 종이 할머니는 왜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마지막에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밀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쵸. 메이의 그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답을 해봤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사실에 대한 질문에 왜를 붙이면 추론하는 질문이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요, 여기. 종이할머니는 왜? 이 왜는 여기 있는데, 사실에 대한 질문에 보니까 지금 이 왜에 있는 질문도 여기 있는데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왜가 있다고 해서 다 추론하는 질문인 건 아니에요. 종이할머니는 왜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결심했나요? 이 이유는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답이 있는 거는 사실에 대한 질문인 거고, 이 사실에 대한 질문에 왜를 붙이면 추론하는 질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팁을 알려준 거예요. 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론하는 질문인 건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일시정지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힌트 주자면, 발단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했고요. 등장인물, 배경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전개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면서 갈등, 인물의 마음의 움직임이니까 우리 종이할머니의 마음의 움직임이 생겼을 것 같아. 그래서 전개에서는 종이할머니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절정에서는 종이할머니가 어떤 깨달음을 얻죠. 종이할머니의 깨달음. 결말은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이야기의 끝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단의 내용 한두 문장, 전개 내용 한두 문장, 절정의 내용 한두 문장, 결말의 내용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간추려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꼭 일시정지 누르시고 해보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해보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다면 이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보지 않고 선생님의 그런 이 정답이나 선생님의 예시만을 따라간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발단 볼게요.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인물 배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거 선생님의 예시예요. 매일 종이만 줍는 종이 할머니가 계셨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개. 종이 할머니의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은, 마음에서 꿈틀거림이 시작되는 곳은 선생님 생각에는 종이 할머니가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쳤다. 그러면서 좀 죄책감?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 약간의 움직임, 죄책감,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게 좀 생기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정, 종이 할머니의 깨달음. 종이 할머니는 이 세상은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메이의 그림을 보면서 조금씩 이 세상은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런 죄책감을 느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끝나야 되니까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친구처럼 지내고 세상을 의미 있는 곳이라고 느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답이 정답일 수 있고 선생님의 답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이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발단, 이 시작 부분과
발단, 이 시작 부분과 그리고 전개, 등장인물의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 깨달음을 얻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지, 그리고 이야기의 그런 결말, 갈등이 해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시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것까지 하셨다면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우주호텔을 다시 읽고 할머니가 메이의 그림을 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할머니의 처지에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굳이 적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그림을 보기 전에는 이 세상은 의미 없고 혼자 사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약간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야. 좀 더 행복한 마음이 생기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기 전과 후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행복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주호텔에 나오는 종이 할머니의 감정선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처음에는 종이 할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실 적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쳤을 때 그 죄책감은 더 컸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야. 더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이의 그림을 보면서 삶이 행복해진 거야. 삶이 행복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림을 보면서 자기 치유, 그림을 보면서 행복해지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국어는 사실을 묻는 것보다 추론하고 또 생각을 묻는 게 많으니까요.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자,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야기를 읽고 발단, 전개, 절정, 결말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발단이고 어디까지가 전개고 어디까지가 절정이고 어디까지가 결말인지를 잘 알고, 그거에서 필요 없는 내용,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해서 이렇게 간추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 뭐죠? 교과서? 다음 시간은 선생님 지금 교과서를 보면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네요. 소나기가 나오네. 다음 시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